안녕하세요. 경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지도사입니다. 자, 통계 분석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조절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절회귀 분석이 언제 출제가 됐죠? 예, 잠깐 언제 출제된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2019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2019년도에 조절회귀 분석이 출제가 됐는데요. 참고로 이 조절회귀 분석은 이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 이런 교재 잘 안 나오는 분석입니다. 제가 못 본 분석이에요. 자, 그럼에도 조절회귀 분석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출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통상 이 조절회귀 분석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분석 기법에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을 했는지 이따가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록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거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석은 꼭 따로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식점 20개를 대상으로 메뉴 수가 매출액, 즉 메뉴 수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점주 업력이 이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자, 이거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자는 메뉴 수가 높으면은 매출액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연구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메뉴 수가 이 점주 업력하고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점주 업력이라는 게 식당을 운영한 그 경력이잖아요. 식당을 운영한 경력이 높으면은 메뉴 수도 많을 것이고 또 반대로 또 뭐 이렇게 낮으면은 뭐 메뉴 수가 작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점주 업력하고 메뉴 수하고 연관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둘 다 독립 변수로 해가지고 다중회귀 분석을 해버리면 이 메뉴 수와 점주 업력 간의 관계 이 둘 간의 관계가 제대로 분석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점주 업력이 매출액에 상당히 높은 영향력을 또 미치게 되겠죠. 점주 업력이 높을수록 매출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거를 동시에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다중회귀 분석을 하느냐 아니면 얘 따로 해서 단순회귀 분석을 두 번을 하느냐 아리까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점주 업력이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뻔하죠. 점주 업력이 높을수록 매출액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뻔할 겁니다.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점주 업력이 이들 간의 관계에 분명히 어떤 조절 효과를 보일 것이다. 즉 이들 간의 관계의 강도를 중간에서 아마 조절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이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 모형을 설립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또 다른 변수를 개입하는 겁니다. 독립변수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 또 다른 영향을 야기하는 현상인데 조절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강도를 중간에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종속변수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변수를 조절변수라고 한다. 이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게 조절회귀 분석이다. 자 그러면 이 조절회귀 분석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먼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로 상호작용 변수를 먼저 만듭니다. 이렇게 상호작용 변수를 만들게 되면 변수가 총 몇 개가 돼요? 원래 오리지널 독립 변수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조절 변수 또 하나 있죠. 또 이 두 개가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 변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위계적 회귀 분석은요. 그 SPSS로 돌리는 거 보여드리면 좋은데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보여드리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얘랑의 단순회귀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조절변수의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그래서 독립변수, 이 두 개를 독립변수로 해서 얘를 종속변수로 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변수가 종속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요.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 변수까지 모두 투입을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상호작용 변수까지 모두 투입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미치는 영향력과 얘가 미치는 영향력을 따로따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얘가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새로운 변수 이게 훨씬 더 크게 효과를 보는 거예요. 즉 이 조절 효과라는 거는 이 둘 간의 관계의 중간에 효과를 내는 거지 얘가 종속 변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조절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얘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얘의 영향력이 커져야지 이 여기서 이 조절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SPSS로 분석한 거를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지금 오리지널 독립 변수는 메뉴 수죠. 요게 오리지널 독립 변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절 변수를 점주 업력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상호작용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죠. 원래 데이터에는 요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매출액, 메뉴수, 점주 업력. 그래서 원래 데이터에는 요것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상호작용 변수를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절차에 의해 가지고 상호작용 변수를 만드는데 그 상호작용 변수의 이름을 메뉴 업력 조절이라고 이름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메뉴수 곱하기 점주 업력으로 집어넣습니다. 보시면 9 곱하기 5 하니까 45죠. 10 곱하기 5.3 하니까 53입니다. 자, 이 두 변수의 곱으로 집어넣습니다. 상호작용 변수를. 자, 그러면 이 두 변수의 곱을 이렇게 넣은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두 변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두 변수가 증가할수록 이 상호작용 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매출액과 그리고 점주 업력이 각각 1이라고 하면 상호작용 변수도 1이에요. 그런데 매출액 10, 이것도 10, 그러면은 이 상호작용 변수는 100이 됩니다. 얘는 10배가 올라갔는데 얘는 100배로 올라갔어요. 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상호작용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느냐를 보는 겁니다. 상호작용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절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두 변수의 곱으로 상호작용 변수를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는 지금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단순 곱을 했어요. 만약에 두 변수의 단위가 다르게 되면은 이를 표준화한 곱으로 투입을 합니다. 이거는 SPSS에서 알아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위계적 회귀 분석은 여기 메뉴수와 매출액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메뉴수, 점주 업력 가지고 또 매출액을 보고 세 번째는 메뉴수, 점주 업력, 메뉴 업력 조절 요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하는 이 3단계에 걸쳐서 분석을 하는 게 위계적 회귀 분석이에요. 그러면 이 위계적 회귀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모형 1, 2, 3 그래서 첫 번째 모형에는 메뉴 수가 투입이 됐어요. 두 번째는 점주 업력이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 변수인 메뉴 업력 조절까지 세 번에 걸쳐 가지고 투입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3단계에 걸쳐서 세 개의 회기식이 도출되었고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회기식의 p-밸류를 보니까 전부 다 0.05 이하로 낮게 나타났죠. 첫 번째는 여기 메뉴 수만 가지고 봤는데 유효확률이 0.007이고요. 두 번째는 메뉴 수와 점주 업력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0.002고요. 세 번째는 세 가지 변수 모두를 가지고 했는데 0.001입니다. 따라서 회기식은 유의하고 따라서 다중 회기식은 요렇게 요걸 가지고 다중 회기식을 요렇게 도출을 하면은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상호작용 효과인데요. 이 상호작용 효과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것은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부의 방향으로 약화시킨다는 의미이다.
상호작용 변수가 만약에 이게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 두 변수가 투입이 되면서 정의 방향으로 영향력이 올라간다 이 얘긴데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부의 방향으로 영향력이 올라간다. 즉 부의 방향으로 영향력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약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절 효과를 분석을 하는데 통상 조절 효과는 여기 R 제곱 변화량을 가지고 봅니다. 첫 번째 메뉴 수만 들어갔을 때의 R 제곱은 0.34예요.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점주 업력까지 포함이 됐을 때 R 제곱은 0.507이에요. 예, 이것도 유의하게 판단이 됐고요. 세 번째 상호작용 변수까지 투입이 됐을 때 R 제곱이 0.656이니까 이것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R 제곱의 변화량이 모두 유의미하다는 얘기는 세 번에 걸친 그 독립변수 투입이 모두 의미 있는 투입이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수의 영향력을 가지고 조절 효과가 나타났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수의 영향력 보면은 요 변수가 지금 메뉴수, 점주 업력, 메뉴 업력 조절 요 세 가지 변수가 있죠. 자, 요 세 가지 변수의 유의 확률이 전부 다 0.05 이하로 다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요 표준화계 해수 베타의 절대값을 보면은 점주 업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메뉴 업력 조절이 다음으로 작고 메뉴 수는 가장 작게 나타났죠. 그래서 업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효과가 두 번째고 메뉴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아까 요 메뉴 수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여기 점주 업력이 어떠한 조절 효과를 보일 거냐, 요게 연구 모형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두 개의 이 상호작용, 요 상호작용 변수까지 해서 세 개의 변수를 모두 투입을 했어요. 세 개의 변수를 모두 투입을 했더니 보시면 업력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이 업력은 영향력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메뉴 수는 영향력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의 영향력도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났죠. 자, 그렇다면은 상호작용 효과가 분명히 조절 효과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요게 마이너스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얘가 즉 이 점주 업력이 모형에 투입되면서 이 메뉴 수의 영향력, 메뉴 수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력을 깎아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깎아내렸다는 얘기예요. 즉 상호작용 효과가 마이너스인 의미는 메뉴 수가 작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점주 업력이 투입되면서 오히려 메뉴 수가 작을 때 매출액이 더 올라갔다라는 거를 분석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절 변수의 조절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어떤 방향으로?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플러스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요. 이 플러스로 나타났다고 하면 이 점주 업력이 메뉴 수의 강도에 영향을 줬습니다.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줬다. 즉 메뉴 수가 올라갈수록 점주 업력이 높고 메뉴 수도 많아질수록 매출액이 올라간다. 즉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플러스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로 나타났기 때문에 메뉴 수가 오히려 줄어들수록 매출액이 더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중공선성을 보면은요, 요 두 변수 모두 0.1보다 낮죠. 요거는 분산 팽창 증서가 매우 높게 나타났죠. 따라서 이게 높은 다중공선성이 나타난 겁니다. 즉, 이 다중공선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 점주 업력이 모형에 투입됨으로써 이 점주 업력 때문에 이 매출액 영향이 크게 받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점주 업력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변수하고도 높은 다중공선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점주 업력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석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면 기출문제를 보고 간략하게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2019년도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가구 소득이 클수록 가족 규모가 클수록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된 가상의 조절액의 분석이 계수표가
가상이니까 뭐 만들었다는 얘기이겠죠. 자, 요거는요, 요 도표는 아까 그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요 세 번째, 예, 요 세 번째 그 회기 모형 요것만 뜯어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필요가 없어요. 이 세 번째 요게 이제 세 가지 변수가 다 투입된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구 소득이 투입이 됐죠. 가족 규모도 투입이 되고 가구 소득 곱하기 가족 규모의 상호작용 변수까지도 투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속 변수는 예,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되는 거예요. 즉 가구 소득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도중에 가족 규모가 어떠한 조절 효과를 보일 것이냐라는 거를 분석을 하는 목적으로 예, 이렇게 연구를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회기식을 제시하시오 그랬죠. 그럼 이제 회기식은 요거를 보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그렇습니다. 여기 뭐 분산 팽창 지수가 전부 10 이하로 나오게 되죠. 분산 팽창 지수가 10 이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 계수표를 보고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독립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요 표준화 계수 베타의 절대값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절대값을 보면은요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뭐예요? 가구 소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죠. 가구 소득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규모는 가장 낮게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가구 소득 이게 가구 소득이었습니다. 예, 가구 소득이었고 요게 가족 규모였어요. 예. 그러면 가구 소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가족 규모는 그닥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이 종속 변수에. 그런데 상호작용 변수 이 소득과 규모의 곱인 상호작용 변수는 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가족 규모는 비록 종속 변수와 직접적인 영향이 매우 낮지만 가족 규모가 모형에 투입됨으로써 이 소득이 이 사용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을 얘가 더 증가시켰다 그 얘기가 되죠. 가족 규모가 더 증가시켰다 그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상호작용 변수의 영향력이 정의 방향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가족 규모가 높은 강도로 이 둘 간의 관계의 강도를 조절한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이 여기 지금 제가 이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글씨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소득 규모, 가구 소득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영향을 미쳐요.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이 두 변수의 곱으로 된 상호작용 변수가 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쳐요. 가족 규모 얘는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자, 그러니까 가족 규모가 직접적으로 카드 사용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 규모와 소득의 상호작용 변수가 매우 높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즉 가족 규모 자체가 이들 간의 관계에 매우 강한 조절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절회귀 분석이에요.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이걸 보는 게 조절회귀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어쩐 식으로든 간에 가족 규모와 소득 간의 연관성이 있는 걸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연구자는 추가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 가구 소득과 규모는 과연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또 다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밝혀낼 겁니다. 아마 예, 만약에 조절 효과만 있다라는 걸로 보면 요 분석은 요걸로 끝나는 거지만 추가로 왜 가족 규모가 커지면은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데 간섭을 하게 될까라는 걸 추가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소득과 규모 간에 이 둘을 갖다 놓고 또 별도의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조절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조절회귀 분석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 안 나오는 분석이에요. 안 나오는 분석인데 많이 쓰이는 분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조절회귀 분석을 뭐 연구 보고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논문에서 이거를 많이 본 케이스가 언제 많이 봤냐 하면은요 이명박 정부 때 이 CSR이라고 하는 이 CSR 경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붐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ESG 경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예, 이 CSR이나 ESG 경영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결국 이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적 책임 이 얘기거든요. 이 두 개가 똑같은데, 자 이게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이 CSR 리포트가 막 나오고 그럴 때 어떤 식의 연구 논문이 많이 나오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기업의 건전한 재무 구조가 그 기업에 영향을 미쳐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재무 구조가 됐던 아니면은 연구개발 비용이 됐던 아니면은 뭐가 됐던 간에 어떤 그 건전한 재무 구조가 기업 그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들 간의 광도를 중간에서 조절할 것이다. 라는 식의 논문이 많이 돌았었어요. 이때 이명박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그러는데 이 지속 가능 경영 지수가 높다고 해서 기업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예, 이거는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 직접적으로 올라가는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 주식 올라가는 거 보면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CSR 경영이 직접적으로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CSR 경영이 이 여타의 변수가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조절 효과는 보일 것이다 라는 식의 논문이 예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이런 조절회귀 분석이 한때 이 목적으로 이제 많이 나왔고 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종업원의 생산성이 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종업원에 대한 복지가 이들의 강도를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연구 논문도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하지만 그 강도를 중간에 조절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연구 모형을 이렇게 잡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 이때 조절 변수로 주로 활용했던 게 예를 들어서 CSR 보고서라든가 아니면은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성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절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식의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럼 연구 보고서 같은 것들이 한때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절회귀 분석이 한때 많이 보였었어요. 최근에는 그런 식의 논문들이 많이 이렇게 투고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투고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절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 조절회귀 분석도 2019년도에 출제가 됐으니까 출제된 지 3년이 지났죠. 어쨌든 조절회귀 분석은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교재에 안 나오는 제가 본 교재에는 없어요. 채설 교재도 없고 이학 교재도 없고 항공어 교재도 없어요. 그리고 이구리 교재에도 이 조절회귀 분석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보이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면은 꼭 비록 책이 없다고 해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또 이 중요한 회귀 분석이죠. 로지스트 회귀 분석, 또 매교 회귀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